좋아요,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되실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돈을 향한 말초적 신경을 인정하라. 경제적 본능. 저희가 변화하는 시대의 조건이 무엇인지 면밀하게 계속 따지고 있는 거 아시죠? 오늘은 성큼 다가온 로봇 시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AI 모델 개발 경쟁이 로봇으로 옮겨 붙으면서 조만간 인간을 닮은 로봇, 그러니까 휴머노이드의 등장 예고하고 있는데요. 이미 많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휴머노이드의 저자. 그래서 모셨어요. 김상균 경희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희가 영광입니다. 예. 이 메타버스에 이어서 AI까지 이렇게 시대를 뭐랄까 관통하는 네. 키워드를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고 가시더라고요. 이 시점에 휴머노이드다라고 이제 판단하신 배경이 있으실까요? 저 원래 어렸을 때 로봇 매니아이기도 했었고 아, 학부 때 로봇공학 전공했는데 오, 그전에 로봇이 산업용에만 있는 거대한 기계였어요. 음, 근데 이제 챗 GPT가 이 AI를 한 단계 몇 단계 갑자기 점프시킨 게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점프 시점이 생각을 해봤더니 로봇이 기준까지 기계가 문제가 아니라 머리가 나빴던 거예요. 머리가 네, 없었지요. 머리가 없었죠. 네. 근데 AI가 머리 역할을 해준다면 어떨까 생각을 혼자 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이제 중동의 카우스트의 휴미투브 교수님을 제가 인터뷰하면서 그 교수님 똑같은 얘기 하더라고요. 아직 대중은 AI로 인해서 충격받았다고 얘기하지만 이건 충격도 들어가지도 않는 거다. 시작도. 진정한 충격은 AI가 몸이 생기는 순간. 피지컬 AI, 휴머노이드가 생기면 인류는 아마 수백 년 만에 가장 큰 충격을 맞이할 거다. 뭐 그런 식의 어허. 얘기를 하셨어가지고 네. 저도 공감해서 이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충격을 본격적으로 맞기 전에 네. 여러분 예방주사 한번 맞으세요 하는 그렇죠. 뜻에서 이 예. 휴머노이드라는 맞습니다. 제가 한번 들고 나왔는데요. 네. 저희가 사실 이거 가지고 네.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재밌게 네.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나온 김에 저희가 책 이벤트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이벤트인지는 이제 일부 끝까지 들으시면은 이 책과 관련해서 상품이 있습니다. 그 끝까지 한번 들어주시고요. 그래서 이 휴머노이드라고 아예 제목을 네. 주셨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 가운데 AI가 여러 번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궁극의 AI다 이런 네. 표현들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왜 하마터면 근데 AI가 내 네. 핸드폰 안에도 있고 예. 그다음에 꼭 인간 모습을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AI가 뇌에 기능하는 어떤 AI가 인간 모습을 한 휴머노이드일 필요가 왜 있는 건지가 궁금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AI 얘기할 때 뭐 약한 AI냐 강한 AI냐 이런 거 얘기하는데 강한 AI가 갖고 있는 궁극적인 특성은 인간의 모든 작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음흠. 근데 저만 해도 한 달에 $200를 내고서 챗 GPT 프로 모델 쓰고 있는데 네. 많은 연구가 돼요. 근데 하다못해 저기가 출력물 좀 집어오면 좋겠는데 이런 건 안 돼. 아, 그다음에 학생들이 종이로 낸 보고서 시험지 이거 한번 채점 좀 해주면 좋겠는데 이건 또 안 돼. 음. 스캔하고 뭐해서 막 넣어야 돼. 아하.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는 몸을 갖고 있는 존재다 보니까 몸을 쓰면서 지적인 절차를 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이 도메인에 못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게 엄청난 진입장벽이거든요. 네. 요걸 열어주는 게 휴머노이드라고 한 기계 몸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사람의 네. 형태일 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쵸. 방금 말씀하신 것 가운데 얘가 좀 채점 좀 해주면 네. 좋겠는데 싶으면 어떤 뇌를 가진 그러니까 AI를 탑재한 뭐 채점할 수 있는 손 정도 네. 가진 애 이렇게 해도 되고 뭐 그쵸. 이럴 수 있잖아요. 예. 그리고 출력물 가져오면 우리 서빙 모델 같은 그런 로봇일 수도 있죠. 네. 그렇게 아주 가게 이모님 단조롭게 같은. 생겼겠죠. 예. 출력물밖에 예, 못 갖고 예, 그죠. 오겠네요. 여기서 힌트가 있는 맞아요. 건가요? 왜 휴머노이드여야 하는가? 인간은 이제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환경을 인간의 몸 사이즈에 맞춰서 다 디자인해 왔거든요. 인간은 뭐 키가 2m 넘는 분들은 또 적으니까 아파트의 표준 높이는 2m 30, 음흠. 혼잡이는 뭐 70에서 80cm 높이. 요거를 그대로 만지고 쓸 수 있다고 하면 집이나 상업적인 공간을 안 바꿔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로봇이 만약 키가 3m야. 아파트 다 재건축해야 되고 그죠. 만약 몸무게가 300kg이야. 그럼 하중 계산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인간처럼 한 170 내외면서 몸무게가 50에서 80kg 사이면 아무런 거 안 바꾸고 들어올 수 있으니까 인간한테 제일 편하네? 이게 핵심이에요. 인간한테 제일 편하려면 공교롭게도 인간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예. 기존 문명과 네. 인프라를 싸그리 모두 이용할 수 있는 네. 그런 형태의 네. 뇌를 가진 로봇이다. 그렇죠. 또 이렇게 하나는 저것도 이해할까요? 있어요. 만약에 상상을 해보시면 인간처럼 생긴 로봇가 우리 집에 청소하는데 예를 들어 머리통이 없어. 목 자르면 귀신처럼. 이거 좀 기괴한 느낌 들지 않아요? 그렇네요. 기능이 혹시 없을지라도 동그라미가 하나 붙어 있는 게 훨씬 인간이 편해합니다. 인지적인 편의성의 문제도 여기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또 그런 얘기도 있던데 또 너무 인간이랑 비슷하면 그렇죠.
그것도 불쾌하다. 그 불쾌한 거 언캐니 있잖아요. 밸리 아싸리 예. 똑같은가. 근데 예. 아싸리 똑같은 거 아니라 예. 어설피 똑같으면 예. 불쾌해지기 시작하잖아요. 예. 그것도 되게 그러면은 흥미로운 포인트죠. 네. 근데 아싸리 똑같은 건 아직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아싸리 똑같은 걸 만든다는 말은 정말 인간처럼 똑같은 걸 만들고 음. 그다음에 인간 입구에서 진짜 인간 2명 대 가짜 인간이 휴머노이드 셋이 해서 실험을 해야 돼요. 누가 인간인지 아닌지 맞추는 것 같은 거. 어. 근데 이거는 아직까지 AI의 대화 실험은 돼요. 음. 근데 휴머노이드는 그렇게 실험할 수가 없는 게 못 만들어요. 어. 인간처럼 너무 똑밖에는. 그러니까 만든 거 보면 딱 봐도 저 아닌데? 음. 이게 느껴지는 거, 마네킹 같은. 음. 그러면 이제 인간은 불쾌함을 느끼는데 가장 타당한 이론은 흔히 진화학자들이 주장하는 게 있어요. 호모사피엔스가 마지막까지 경쟁했던 개체가 네안데르탈인인데 그들이 현대 인류 중에 사실 비슷한 분이 강호동 씨 같은 스타일이에요. 덩치가 크고 기골이 아, 예. 장대한 럭비 선수나 씨름 선수 네네네네. 같은. 육체적 능력이 그쵸. 좋은. 그러면서 이제 사실 그 네안데르탈인은 인간의 뇌랑 영적은 컸는데 네. 약간 뇌의 쓰임이 달랐어요. 음흠. 그래서 결과적으로 멸종을 했죠. 하지만 우리는 DNA 안에 두려움을 갖고 있다라는 게 진화학자들의 설명이에요. 네안데르탈인에 대한 두려움. 두려움. 왜냐하면 우리랑 끝까지 네. 경쟁한 종이기 네. 때문에. 또 너무 우리랑 너무나도 다른 영장류 같은 걸 보는 것 같은 두려움. 오. 우리가 혹성 탈출이라는 영화 보게 되면 두려움을 느끼잖아요. 원숭이나 고릴라한테 말을 하는 느낌. 이런 것처럼.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게 저도 가장 타당하다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요번에 이렇게 CES 같은 데 네. 아니면 로봇 관련한 이제 전시회장 같은 데 가면 인간이랑 얼마나 외형적으로 비슷하게 생겼는지를 되게 과학적으로 네. 막 자랑처럼 내보이는 그렇죠. 데도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있어요. 예. 근데 볼 때마다 항상 네. 별론데? 그렇죠. 맞아요. 무서운데? 어설프면서 찜찜한. 어. 그래서 지금 빅테크들이 가장 많이 만드는 모델은 그렇게 끄는 시도하는 기업이 사실 소수예요. 일반적으로 딱 봐도 그냥 기계 같은데 팔다리가 있고 머리통이 있네. 네. 이게 주류고 10%도 안 되는 기업이 이제 어떤 뭐 전시나 이벤트나 뭐 엔터테인먼트 용도로 그렇게 뭐 스티브 잡스를 닮은 로봇, 아하. 60대 중국인 아저씨를 닮은 로봇 이런 걸 만들기 별론데요?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예. 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봇의 표정, 네. 그리고 로봇이 이제 정보를 네. 수집해야 되니까 어떤 시각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는 것 같기도 하는데. 그렇죠. 사실 휴머노이드의 머리통이 아무런 기능이 없는 건 아니에요. 거기 뭐 스피커 장치도 있겠지만 거기에 이제 카메라를 달아오는 게 인간 눈높이에 대한 정보 획득이 용이한 면도 있고요. 또 하나는 거기에 인간처럼 눈, 코, 입이 붙어 있지 않아도 정보 전달 매체로 봤을 때 좋은 게 휴머노이드가 이렇게 걸어오면 사람들 본능적으로 대화를 하거나 소통할 때 머리를 봐요. 아, 그렇네요. 왜냐면 우리 사람 볼 때 머리 보니까. 그렇죠. 근데 갑자기 배꼽 부분에서 말이 나와. 아. 이건 인간한테 되게 불편하기도 하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대화할 때 배꼽을 바라보고 말해주세요. 이상하잖아요, 이게. 너무 이상한데요? 그러니까 인간은 인간끼리의 인터페이스랑 똑같은 걸 얘한테도 만들어 놓으면 편한 거예요. 그죠? 안 배워도 되니까. 휴머노이드의 그 아까 정의에 대해서 묻는 네. 거랑 다 연결이 돼 있군요. 맞아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휴머노이드가 있고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안드로이드 있고 네. 사이보그 있고 네. 이게 은근히 다 다른 개념인 아. 거죠? 조금씩 다른데 휴머노이드는 그러니까 기계 형태의 인간형 로봇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뭐 다른 개념으로 볼 때 아까 뭐 미키시프리 같은 영화도 보게 되면 바이오 프린팅한 거 나오잖아요. 네. 그렇게 다 바이오적인 복제물 같은 경우 뭐 사이보그 인간을 복제했다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나머지는 약간 사이파이적인 개념이고 지금 이제 기술적으로 가장 핵심적이고 구현 가능한 거는 기계 기반의 휴머노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아까 또 제일 중요한 게 키워드로 따지면 AI, 그 다음에 피지컬, 네. 그죠? 물리적인 실체다 이런 그렇죠. 거일 것 같은데요. 이것이 의미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화면 안에서 얘가 아무리 똑똑한들 네. 화면 안에 머물러 있어서 뭘 할 수가 없는데 그렇죠. 이제 밖으로 나온 것이다라고 하면 데이터가 달라질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챗 GPT 같은 애들은 뭐 채점 시키려면 다 스캔해서 여하튼 이렇게 언어 맞아요. 형식으로 다 넣어줘야 되는데 네. 휴머노이드는 시각으로 행동, 책상은 그쵸. 이만하구나, 맞아요. 내가 걸으니까 턱이 있구나 이런 네. 모든 데이터들이 쌓여야 되는데 네. 그 데이터는 현재 네.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없다시피 하지 않나요? 요게 지금 말씀하신 분 정말 중요한 포인트 짚으셨는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빨리 데이터를 게더링을 해서 학습시킬 거냐 이게 이제 관건이에요. 기계 장치는 괜찮은데 기계 장치는 그나마 괜찮아요. 뭐 배터리나 아직 동력 장치가 조금 문제 있지만 쓸만해요. 근데 데이터가 없으니까 학습을 못 시키는데 대표적으로 보면 올 봄에 네. CES에서 젠슨 황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을 발표했는데 그 네. 데이터를 공개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 동작을 레코딩한 2천만 시간 분량의 비디오. 이거 우린 다 풀 것이다. 오픈 네. 소스로 쓴다. 또 어제 발표한 것도 뭐 GTC에서 발표한 게 우린 인간의 시스템 1,
시스템 2처럼 행동하는 휴머노이드의 뇌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아이작 그루트라고 하는 또 새로운 파운데이션 모델도 퍼블릭하게 공개할 것이다. 자꾸 이제 그 부분을 이제 풀어주는 거예요. 음. 그래야지 엔비디아가 주도권을 갖고 갈 수 있으니까. 그걸 제가 그러면 좀 이해를 다시 해서 여쭙자면 그러면 제가 이렇게 로봇 네. 공학자예요. 그래서 멋지게 정말 점프도 잘하고 네. 그런 애를 만들었는데 네. 얘가 뭐 행동에 대한 데이터가 없어. 네. 근데 코스모스를 이용해서 네. 자, 그 가상의 세계에 들어가서 네. 그 프로그램 네. 공부하고 와. 네. 그러면은 그 로봇이 코스모스를 통해서 아, 마이크는 이렇게 잡는 거구나. 그렇죠. 설거지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런 정보를 획득해서 돌아온다는 거죠. 그렇죠. 어. 물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지금 설거지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핸드 그리퍼라는 건데 손이 아직까지는 삼성에서 제시하고 있는 로봇들도 보게 되면 손가락이 2개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공룡 눈각이도 이렇게 생긴 건데 글씨는 못 쓰겠구만. 이거 갖고 글씨 쓰거나 정밀하게 컵을 잡고 이게 닦기는 어렵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인간처럼 5개 손가락이 있으면 충분히 되거든요. 어. 그러니까 사실 그 플랫폼만 갖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기계 장치가 그렇게 합당하게 동작할 수 있는 거면 얘가 이제 그걸 온전히 움직이게끔 컨트롤한다라는 거죠. 어허. 학습을 통해서. 예. 그럼 엔비디아는 네. 세상에 아까 주도권이라는 얘기를 네. 잠깐 하셨고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아 세상에서 네. 돈을 이렇게 버는구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엔비디아가 거기서 돈을 어떻게 벌지라는 네. 생각을 하실 텐데 네. 그러면 로봇이 코스모스에서 이렇게 학습을 해요. 예. 그러면 그 로봇의 뇌에 해당하는 그 네. GPU라든지 엔비디아가 생산하는 거는 네. 코스모스에서 교육을 받으려면 무조건 엔비디아 칩을 써야 돼 이렇게 되는 건가요? 꼭 그렇진 않겠지만 네. 그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학습의 효율이나 어. 어떤 결과물이 좋게끔 드라이브를 걸겠죠. 어. 사실 이게 기본적으로 어떤 오픈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 기업들의 생리잖아요. 공개는 하지만 사실은 너도 들어와도 되지만 우리 거 쓰면 훨씬 좋지. 이것 때문에 시장의 주도권을 디팩토 스탠다드로 끌고 가는 거거든요. 이건 국제 표준 만들려면 뭐 윤리적인거 정치적인 거 협의해야 되는데 그냥 써보니까 우리 게 제일 좋지 않냐? 우리 거 써. 우리 게 파이가 많아지면 표준이네. 아. 이걸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일종의 뜻이 있죠. 예. 그렇죠. 그 제가 젠슨 황이라면 네. 초반에는 좀 느슨한 것처럼 보이게 그렇죠. 하다가도 예. 나중에 코스모스가 제일 맞아요. 좋다. 그리고 네. 데이터가 다 여기서 공부하고 네. 가더라. 네. 호환시키려면 여기서 해야 돼. 이런 식으로 그렇죠. 가면 엔비디아가 지금 이 승기를 잡고 있는 걸 계속 네. 가져갈 수도 있겠구나. 엔비디아가 뭐 칩을 이제 1년에 하나씩 신형 개발 속도를 더 단축시키겠다 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학습하기에 용이한 거 학습한 건데 칩을 갈아 끼면 훨씬 더 동작이 잘 돼. 이런 쪽으로 시작을 재편하겠죠. 그렇군요. 그러면 테슬라랑은 좀 다른 건가요? 테슬라는 아예 자기들이 만들기도 하지만 네. 방금 말씀하신 엔비디아는 자기들이 로봇을 만드는 건 맞아요. 아니잖아요. 네. 모두들 나에게 와서 학습해. 네. 중국도 오고 미국도 오고 네. 이런 거라면 테슬라는 자기들이 만들잖아요. 네. 그러면 데이터도 자기들이 생산한 걸 쓰는 거고 학습시키는 거고 그런 네. 거죠. 뭐가 더 교수님이 음. 보기에는 더 속도가 날 것 같아요? 사실 테슬라의 장점은 네. 그 전기차에서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근데 전기차의 상당수 기술이 로봇 만드는 데 쓰여요. 그러니까 원천 기술이 파이프라인 내에서 내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강력한 힘이 있고요. 네. 전체는 아니지만 또 하나는 그 로봇이 투입돼 가지고 산업적인 가치를 증명하거나 학습시키기에는 테슬라가 갖고 있는 대규모 공장이 굉장히 좋은 테스트 베드죠. 학습도 되고 일도 시킬 수가 있고 나중에 쇼잉도 마케팅적으로 보일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내부적으로 할 수 있다는 굉장히 파워긴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럼 테슬라의 자동차 공장이 아니면 어떡할 건데라고 하는 이슈가 생겨요. 이대로 제가 얼마 전에 봤던 팜저널이라고 하는 농업 저널에도 비슷한 맥락 기사가 나왔는데 이 편집장이 테슬라를 까는 것 같기도 하고 도와주는 것 같기도 한데 까는 것 같은 뉘앙스로는 테슬라 옵티머스 잘 돌아가는 거 안다, 믿는다. 하지만 공장은 바닥이 뺀질뺀질하고 평평하고 정해진 작업 공간 아니냐. 농장 한번 가볼래? 딸기 농장 한번 네. 와봤어. 비가 이렇게. 오면 막 미끄러지고 먼지 풀풀 나고 농장도 막 찌그러져 있어. 밭의 면적도 애매해, 밭 구조도. 근데 또 비판하는 것 같다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뷰해봤더니 농업인들이 소규모 이제 농장 하시는 분들은 옵티머스가 오면 어떤 거 시키고 싶냐고 했더니 30가지를 적어놨어요 거기다. 이렇게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 뭐야? 네. 어. 근데 또 그럼 테슬라가 농장 사업은 안 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제 엔비디아 거를 갖다 쓰는 사람들은 5만 군데 다 실험할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갖고 있는 학습 플랫폼의 영향력이 더 넓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옵티머스는 왜냐하면 스스로가 들어갈 수 있는 대만 학습이 되니까. 그렇네요. 예. 딸기 농장이 정말 마침 딸기가 어떤 네. 딸기는 딱딱하지만 그렇죠. 어떤 딸기는 말랑말랑할 거 아닙니까? 맞아요. 예. 그럼 그 딸기를 어느 정도의 힘을 줘서 네. 잡아 뗄 것인가 그리퍼. 예. 마저도 학습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 그죠? 그리퍼가 사실 이미 산업용으로 그러니까 대규모 농장에 쓰는 작업
로봇용 자동차 같은 형태의 그리퍼도 나와 있어요. 음. 뭐냐면 큰 트럭, 집채 많은 트럭이 쫙 가면 마치 집게 집신벌레처럼 손이 여러 개 달려 있어요. 배 밑에 음. 쫙 가면 따는 거거든요. 이거 기술은 돼요. 음. 근데 우리는 그렇게 대규모 농장도 아니고 이쪽에는 고추 조금 싣고 뭐 그치. 조금 싣고 있어. 음. 그럼 로봇이 필요한 거거든요. 네. 근데 그리퍼 기술은 있으니까 이 기술을 넘어오는 건 아주 어렵지는 않다라고 봐요 저는. 그 참 아까 말씀하신 거랑 결국 다 통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어디에 갖다 놔도 얘가 판단하고 아 네. 여기는 이 정도 힘을 줘서 예, 이렇게 예. 따면 되겠구나. 네. 이 바닥은 좀 진창이니까 옛날과는 다르게 이렇게 걸어야겠구나. 그쵸. 예. 이런 게 결국 다 데이터고 예. 그런 게 가능하려면 또 AI가 좋아야 되고. 그렇죠. 아 그래서 AI의 끝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미 말씀하신 대로 제조업 분야에는 그 부분에만 좀 특화되고 이미 학습이 된 로봇이 들어가 있는 수준이라고 그쵸. 봤을 예. 때 그 다음번에 그럼 올 때는 제조업 말고 그러면 농업 부분으로 올까요? 아니면 가정으로 먼저 올까요? 저는 가정이 약간 더 빠를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빨리 왔으면 예.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3주 전에 공개받는 거 봐도 노르웨이의 이제 원엑스라고 하는 기업이 네오 감마라고 하는 휴머노이드의 파일럿 버전을 공개했어요. 음흠. CG가 많은 분들이 그걸 영상 보시고 CG가 아니에요. 실제 시연하는 건데 통제된 가정 환경에 돌리는 건 맞아요. 네. 사람 키만 하고 약간 쫄쫄이 타이즈인데 그렇다고 해서 약간 민망한 쫄쫄이 타이즈가 아니라 찾아봐야겠다. 건장한 골격을 갖고 있는 타이즈 네. 같은 걸 입고 있는 로봇이 네. 들어와서 약간 옛날 진공 청소기 있죠. 로봇 청소기 말고 손으로 미는 거 청소도 하고 커피도 끓여다가 이렇게 놨다 주고 하는데 맨 마지막 장면에서 이제 쉴 때 되니까는 소파 구석에 가서 이렇게 다소곳이 앉아 있어요. 손 넣어서. 충전하는 예. 건가요? 근데 요런 로봇이 가정에 들어오게 되면 많은 분들은 이게 올바르게 작동할까? 너무 비싸지 않을까? 그렇죠. 근데 두 가지 문제가 저는 풀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봐요. 어떻게요? 이미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올해 1월 달부터 로봇 학교가 생겼어요. 이런 스타트업들이 와가지고 로봇 학습 시켜라. 학습이 좀 빨라진다는 게 특징이죠. 로봇은 한 대가 8시간 학습하고 다른 또 한 대가 8시간 학습했으면 각각 학습한 게 아니라 합치거든요. 공유할 수 있죠. 예. 100대를 다른 집안에 투입해서 아파트 한 동에 학습을 시켰어. 아, 그럼 800시간 학습이 되는 거예요. 100대. 비약적인 예, 데이터. 비약적인. 인간의 뇌가 연결돼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그렇죠. 말씀드리면. 우리끼리 뇌 공유라는 네. 장난적 표현을 쓰는데 네. 그게 정말 그러니까 문자 네. 그대로. 제가 장난삼아 수업하다가 학생들이 이해 못하면 내 뇌를 여기 파이프를 꽂고 싶다 너한테. 학생이 싫어하죠. 교수님이 생각이 싫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다는 게 있고 네. 비용 현재는 사실 싸도 한 2천만 원대인데 이게 렌탈 모델로 가는 거죠. 아. 가정에 들어올 때 어. 굉장히 큰 또 파이낸싱 시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봇을 근데 그들이 재미난 표현은 렌탈이라는 표현을 안 써요. 하이어라고 지금 꼬시고 있어요. 고용이다. 고용해 가라. 우리가 유지보수, 재교육, 뭐 쉴 때 끌고 가는 거 다 할 거다. 인력 파견업이 그렇게 로봇 하이어업으로 바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여기서 또 휴머노이드의 예. 연결성이 또 네. 하이어에서 또 예. 느껴지는데 그러면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거를 할 수 있게끔 시키기 위해서 AI가 있는 네. 거고 사람 뭐 형태를 갖춘 예. 모양이라면 이제 뭐 가정, 제조업, 공장 쫙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저같이 꼬인 사람들은 아 그렇게 좋은 의미로도 쓰일 수가 예. 있지만 항상 첨단 기술은 전쟁에서 쓰였지. 그렇죠. 예.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당연히 지금 전장에서 쓰이고 있다고 하고 이미 예. 일부는 예. 이게 어떤 방식으로 될지를 이미 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미 뭐 휴머노이드 형태는 아니고 일반 로봇 중에 캐터필러 그러니까 이 탱크바퀴 같은 거 또는 사족 보행하는 로봇들은 투입이 되고 있고 실험이 되고 로봇계 있어요. 같은 느낌으로. 중국도 유니트리 사족 보행 로봇 위에 소총을 달아서 캄보디아랑 연합 훈련하는 거 아예 공개적으로 광고를 했어요. 우리 이렇게 한다. 동영상 보니까 네. 잠깐 섬뜩하던데요. 그거를 중국 내 분위기를 봤더니 호의적이에요. 중국 분위기 어때요? 어떤 의미에서 왜냐하면 호의적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자국민을 설득할 수 있어요. 우리의 아들들이 나가는 것보다 훨씬 좋지 않나. 피를 흘리지 않아도 된다. 적과 싸우는 거잖아요. 참 재밌는 게 인간 대 인간이 아니라 인간 대 기계가 싸우는 게 우리한테는 더 인간답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훼손되지 않으니까. 근데 이런 논리를 보게 되면 상대방 국가도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럼 미래 전쟁은 결국 얼마나 더 좋은 기계를 갖고 있느냐. 그렇죠. 그게 싸움이 될 것이고 미국의 국방 고등계획연구원이라고 부르는 다르파, 뭐 인터넷도 만들고 GPS도 만들었던 그 기관에서는 2030년까지 전장에 미군하고 휴머노이드를 동시에 투입하겠다고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형태로 생긴 군인도 나올 거예요. 이제. 근데 굳이 사람 형태로 된 군인일 네. 필요가 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뭐 군인이 타는 뭐 어떤 뭐 이동수단을 탄다라든가 기존의 재래식 무기 같은 거 쓸 때 소총 같은 경우에 보면 유니트리의 로봇은 부착형이에요.
그 시건 장치도 일부러 만들어줘야 되고. 아예 그 예. 총에 맞춰서 그쵸. 휴머노이드를 만든 거였잖아요. 걔는 수리탄을 못 던져요. 음. 근데 인간형 로봇이 나오면 수리탄도 던지고 바추카포도 쏘고 육탄전이 있으면 때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되니까 기존의 전쟁 인프라, 무기 전쟁 인프라를 체계를 그대로 쓸 수 있죠. 무기체 그대로 갖다 예. 놓을 수 있다 이 예. 말씀이시죠? 그리고 지치지 않고 행군도 가능하고 배터리만 아. 충전되면 얼마나 좋아요. 예. 그러면 그런 휴머노이드를 생산할 수 없거나 아니면 네. 그런 아직은 비쌀 거 아니에요. 그리고 네. 아마 전장에서 쓰이는 휴머노이드는 제일 성능이 좋은 애들일 네. 텐데 그걸 살 수 없는 나라들은 네.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국방 측면에서 보게 되면 격차는 저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봐요. 그렇죠. 그리고 이들이 이제 게임 이론상 그걸 뭐 인간적인 측면, 도기적인 측면에서 쓴다 안 쓴다의 논리는 저는 안 통할 것 같아요. 다 쓴다. 당신이 쓰는데 네. 내가 어떻게 안 써요? 네. 이렇게. 예. 한 번에 큰 이벤트가 있으면 모든 국가의 여론 돌아설 거예요. 상대방 국가의 기계가 와서 우리의 뭐 청년들을. 자녀들을 죽였어. 어. 안 쓰라고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예. 그러다 보니까 책에서도 계속 그런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네. 어디까지를 네. 뭐 인간적인 부분으로 봐야 될 음. 것이냐도 얘기가 되지만 이거 관련한 규범이 전혀 네. 만들어지지 않은 부분을 되게 걱정하신다는 맞아요. 인상을 많이 받았거든요. 네. 기술 속도에 비해서 지금 네. 제가 전장이라는 매우 뭐 극단적인 예를 들긴 네. 했습니다만 가정이라든지 네. 사실 공장에서도 네. 얘를 어떻게 그러니까 휴머노이드를 어떤 식으로 대우해야 되고 네. 우리가 어떤 법적 주체로 봐야 될 것인가 네. 되게 다양한 논의가 있잖아요. 네. 사람 모습처럼 생겼는데 걔가 막 머리가 댕강 날아가고 이런 네. 일이 발생했을 때 그쵸. 어느 정도의 감정이입을 해야 될 네. 것이고 되게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네. 이런 부분은 사실 솔직히 저희가 전혀 논의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쵸. 우리가 예를 들어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가끔씩 인제 뭐 재미있는 기사란에 보게 되면 뭐 로봇 청소기가 집 밖까지 나왔다 문 열린 거 음. 재밌게 보잖아요. 음. 근데 상상을 해 보시면 만약에 세탁기를 샀는데 우리 방에 설치할 게 없어. 그래서 도로변을 끌고 와서 빗물 배수구에다가 파이프를 꽂아고 거기다 세탁기를 누가 쓰고 있어. 되게 이상한 설정이죠. 네. 근데 휴머노이드는 집 밖을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 집에 있는 건데 음. 짐 들어달라고 데리고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차 옆에 타고 갈 수도 있고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 사회적으로 아예 고민을 안 했죠. 없던 물건이니까. 기존의 전자제품의 플러스 원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전자제품이나 어떤 기계를 다루던 법으로 얘를 그대로는 못 다뤄요.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사회적인 논의가 엄청 많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이게. 그런데 사실 그 논의들이 돈이 되는 이슈가 아니잖아요. 네, 유인이 당장은.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할 만한 유인이 있을까요?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 외에 이게 그런 것 같아요. 당장 우리나라에는 많은 기업들이 그걸 만들어서 있고 판매가 되면 모르겠는데 아직은 중국이나 미국에서는 뜨거운데 한국은 삼성전자나 LG전자나 거의 뭐 초창기 수준이다 보니까는 사회적으로는 뭐 그렇게 급하지 않다라고 보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논의가 있어야지 오히려 기술 발전에 대한 대중 관심도 더 증가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 부분 또 생각을 못했네요. 예.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해주시면 네. 감사할 것 같고요. 지금 전장 얘기도 하고 뭐 이게 그래서 어떤 모습이 펼쳐질 것인가 네. 그리고 생각보다 더 빨리 이른바 휴머노이드의 챗 GPT 순간이 올 네.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얘가 AI잖아요. 네. 그리고 스스로 판단하고 출력이 됐으니까 교수님이 명령하기 전에 출력이 됐으니까 당연히 내가 예. 교수님에게 갖다 줘야지라는 네. 생각을 하면서 갖다 주는 이런 아이일 네.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 걸 지향하고 만들 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알고리즘이 생길 텐데 이 알고리즘이 우리 인간이 파악하기에는 또 어렵다면서요. 그쵸. 예. 스스로 학습을 하니까. 블랙박스죠 일종의. 예. 네. 그렇다면 또 저처럼 네. 문과생이자 SF 영화에만 심취한 사람들은 이 아이가 뭔가 목적 달성에 충실한 나머지 네. 주위에 있는 가족들이나 아니면 네. 내 친구들이나 어떤 인간이 지향해야 될 어떤 가치를 네. 기로하는 예. 뭐 생명의 위협이 될 수도 음. 있고 해를 가할 수도 있고 네. 하지만 그것이 얘한테 설정한 목적에는 충실한 네.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극단적인 얘가 충분히 터미네이터인데. 가능하죠. 그죠? 근데 이제 당연히 아직까지 그 제도적인 합의는 없지만은 기계가 자율성을 가지고서 인간을 해치면서 무언가를 못하게끔 막겠죠. 근데 이 논점에 이제 예외가 되는 게 전쟁이에요. 전쟁은 당연히 목적이 죽이는 건데. 공격이 목적이니까. 그래서 이게 기술적으로 결함이 전혀 없이 통제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들어요. 좀 이상한 시나리오일 수 있는데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만약에 휴머노이드인데 60kg, 70kg의 짐을 옮길 수 있는 튼튼한 휴머노이드를 집에 들고 와서 살림도 하고. 근데 내가 만약에 약간 이제 공포 영화인데 배우자를 죽이고 싶어. 근데 당연히 배우자 위에다가 만약에 무거운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올리라고 하면 얘는 안 하겠죠. 사람이 보이니까. 네.
근데 배우자가 자고 있는데 실수처럼 슬쩍 거기 이불이나 얇은 걸 덮어놔. 그 휴머노이드한테 여기 있는 책장 저기도 옮겨봐 책더미 싸. 어머나. 사람인 줄 모를 거예요. 그렇네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법적으로 봤을 때 나는 자는데 덮으라고 해서 추울 것 같아 이불 덮어준 건데 얼굴까지 같이 덮었네. 미안해. 휴머노이드가 지 맘대로 거기다 짐 싼 거예요.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예상하지 못했던 너무 소설 같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저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타협적인 문제가 많이 나타날 것 같아요, 진짜. 예. 음흠. 그러니까 이 모든 그러니까 저는 그 정도의 구체적인 예. 에피소드를 상상하지 못했으나 네. 이 모든 어떤 저의 우려라든지 풀어야 될 이슈들이 넘쳐나는 거는 기술 속도가 되게 빠르기 때문이거든요. 그쵸. 생각보다 네. AI도 갑자기 이렇게 그쵸. 되게 온 세상의 돈을 다 빨아들이는 게 예. 됐고 그다음에 궁극의 AI라고 불리는 휴머노이드도 요번 CES를 포함해서 네. 투자금을 쫙쫙쫙 빨아들이고 네.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조만간 몇 년 후에 이런 일이 현실에서 네. 일어나겠다라고 미뤄 짐작하는 건 틀린 게 아닌 거죠? 그쵸. 교수님 몇 년 뒤로 보세요? 사실 지금 이제 실험실단에서 보면 뭐 아까 말씀드린 노르웨이 원엑스의 로봇이나 네. 피규어사 로봇이나 보스턴 다이나믹스 로봇도 성능 지금도 굉장히 좋은데 아직까지는 인간하고 격리된 환경에서 주로 써요. 아, 그러니까 노르웨이 거 시연 영상도 보면 인간 가정집에서 로봇이 왔다 갔다 하는데 엄청난 안정장치 걸어두고 했을 거예요. 어떻게 음, 작동할지 모르거든요. 음, 가장 위험한 건 인간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공격이 의도하지 않은 이유가 아까 그 의도성 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게 아니라 진짜 짐을 들고 가다 부딪힐 수도 있고 짐인 줄 알고 네모난 사람의 머리통을 집을 수도 있어요. 얼굴 너무 네모나면 그럴 수 비전에 있죠. 약간 뭔가 껴가지고 뿌옇게 어, 꼈으면 이런 사고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실제 그쵸. 산업용 로봇도 제가 어떤 지역 가다 봤던 건데 그 사과 포장하는 로봇이 있는데 인간을 사과 박스인 줄 알고 집어 올린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갈비뼈가 좀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잘못해서 지나가다 아이고. 원래 작업 반경이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는 건데 네네네. 잘못 걸로 들어가셔서 어, 이런 게 발생할 건데 이런 거를 예방할 수 있는 시점이 저는 근데 10년 뒤는 아닌 것 같아요. 10년 뒤는 10년 뒤는 아닙니까? 아니고 네. 지금 이제 빅테크들 움직이는 거 젠슨항이 5년 뒤에 팔기 위해서 그걸 할까 그렇게 투자를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럼 5년 안쪽에 온다라고 보죠. 산업용은 당연히 5년 안쪽에 오고요. 가정용도 시판하는 거는 5년 안에 분명히 온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예. 그러면 그 기업들 어느 기업에 투자해야 될까 이런 걸 궁금해 하시는 네. 분들도 있거든요. 아, 네. 기본적으로 세상이 그렇게 바뀌겠구나라는 이제 인사이트는 얻었어요. 네. 그렇다면 내가 그중에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 기업에 투자할까라는 네. 그런 궁금증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자면 그렇게 바로 나올 어떤 기술이 아니라면 지금 좀 장기적으로 봐야 네. 되잖아요. 근데 이게 선점하면 더 유익한 이게 네. 이로운 그런 산업인지 네. 혹은 갑자기 툭 튀어나온 기술이 예를 네. 들면 딥시크처럼 그렇게 네. 치고 나올 수도 있는 기술인지 약간 음. 그게 좀 헷갈려요. 그러니까 하드웨어 기반 산업이다 보니까는 저는 AI 신하고는 약간은 다르다고 해석을 합니다. 어. 이 AI 이제 딥시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적화예요. 사실 그게 단순하게 말하면 공학적 최적화. 음흠. 제가 이제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배웠던 기계적인 언어 써가지고 코드 네. 한 줄이라도 줄이기 위한 노력에 피땀 어린. 그러니까 아. 저희 공동돌이들끼리 그런 표현 써요. 이건 진짜 전문 용어 하나. 멘탈 깎아 넣어서 아. 만든 진짜 그러니까 노가다 테크 아. 노가다의 끝판왕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네. 근데 로봇 공학은 사실 공학은 좀 다르죠. 근데 기계적인 거 음. 또 어떤 화학적인 게 막 들어가야 되니까 장치들이. 어허. 하지만 제어하는 부분에서 보게 되면은 좋아질 수는 있는데 네. 제어하는 건 전 이미 나온 것 같고 충분히 학습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큰 돌발 변수가 이 씬에서 나오긴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요. 근데 이제 저건 있죠. 그럼 로봇을 만드는 회사만 돈을 버는 거냐? 음흠. 아니거든요. 음. 아까 로봇 파견하는 회사가 오히려 파이낸싱 측면에서 돈을 더 벌 수도 있고요. 아하. 또 로봇을 교육하는 회사 정말 소소하게 보게 되면 얼마 전에 유니트리가 그 대중 판매했어요. 로봇을 일부 제한을 걸어서 한 16,000달러에 이거 사갔던 사람들이 뭐 하나 봤더니 이렇게 옷을 입혀주더라고요. 자꾸 아, 이거 어떡 약간 빨개 벗고 있다고 느끼나 봐요. 나쁜 생각인 건 아니죠? 아니에요. 그냥 자기 옷 죄송합니다. 입혀주는 거예요. 그냥. 그냥 자기 옷 입혀주는 모자도 거예요? 씌워주고. 걔를 인격체로서 네, 이렇게 인격체처럼. 대하는구나. 그러면 저는 우리 브랜드에서도 그것도 하나 시장이 되죠. 인간하고 똑같은 옷을 아. 입히기는 입히기도 불편하고 기능이 좀 떨어져요. 그렇네요. 오히려 더 빡빡하고 뭐 거칠해도 인간이 보기에 덜 불편하면서 더 오래 갈 수 있는 작업 형태가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네요. 그럼 마치 지금 반려동물 의류 시장도 굉장히 큰 것처럼 어허. 그런 시장이 또 열리는 거죠. 취향을 반영도 하면서. 또 제가 아는 가구 회사 뭐 대표님은 휴머노이드가 집안에 들어오게 되면 어떤 가구가 새로 필요할지 좀 고민 중이시라고. 오, 벌써. 아까 노르웨이 그 기업은 소파 끝에 앉아 있었는데 네. 저는 이게 좀 불편했어요. 어. 소파에 앉아서 충전 기능이 없는 소파예요. 네네. 앉아 있으면 내가 거기 원래 이렇게 누워서 넷플릭스 봐야 되는 자리인데 지가 아. 차지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를. 곤란하네. 그렇다고 밖에 서 있으라고 하기도 뭐하고 어. 충전도 해야 되고 그러면 네. 충전 스테이션이 생길 거예요 아마.
이 휴대폰처럼 이렇게 꽂아서 충전할 수 없는 거니까. 지금 청소기가 들어가는데 최적화된 장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그게 요즘에 가구에 느낌으로. 나오잖아요. 아. 근데 잘못 만들면 되게 기괴할 수도 있어요. 딱 들어가서 문 딱 닫으면 무슨 파묘에 나오는 관처럼 예. 관 같지 않으면서. 비주얼적으로도 괜찮고 처음에 비싼 제품일 거니까 어. 약간 좀 생색도 내면서 어허. 다른 어떤 디자인하고도 겹치지 않는 그런 무언가. 네. 그렇네요. 아 그게 이제 그러면은 지금 내가 너무 당장 수익을 내지도 못할 기업에 일찍부터 투자하는 게 아닐까라는 걱정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길게 보면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다음에 파생되는 어떤 산업이라든지 비즈니스가 네.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 네.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분들 방금 힌트를 얻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애플이 1970년대 초반, 엔비디아 90년대 초반에 만들어진 기업인데 주가가 다 이렇게 하다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꺾은 선이 확 올라갈지 모르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내가 2년 후에 봐야지 3년 후에 봐야지 저도 확답은 못 드리지만 저는 차라리 1년 기다리더라도 어차피 올라갈 것 같으면 좀 미리 투자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아. 생각은 조심스럽게 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미래 조건이 어떻게 될 것인가 네. 공부하면서 또 하는 거라서 이거는 예.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휴머노이드 이 책 보시면 그 개괄적인 힌트라든지 이런 개념이구나. 미래에는 이런 상이 펼쳐질 것이구나. 이런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다 정리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저희가 댓글 이벤트처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영상 댓글로 경제적 본능 구독 인증과 응원 댓글 남겨주시면요. 28일에 10명 추천해가지고 저희가 공지를 드릴게요. 그러면은 이제 서로 연락해가지고 책을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우리 좋습니다. 10분에게 함께 하는 그럼요. 거, 그건 지식을 함께 좋습니다. 하는 예. 거. 알겠습니다. 1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2부는 조금 더 경제 쪽으로 더 집중해서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